벌꿀의 여왕이라 불리는 천연 아카시아 꿀. 아카시아 꿀의 한 해 생산량은 약 3톤에 달한다. 이때를 위해 1년을 기다린 사람들. 주어진 시간은 꽃이 지기 전까지 단 20일 뿐이다. 심지어는 기도가 벗어 호흡곤란이 온다든가 혈압이 상승한다든가. 늘 이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벌침의 위협. 벌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른다. 아카시아 꽃을 찾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길고 긴 여정. 이동거리는 무려 10,000km. 꽃을 따라 이동하는 현대판 유목민이나 다름없다. 손해가 연장이에요, 연장. 자연에 순응하며 천연 벌꿀을 채취하는 사람들. 이동 양봉꾼의 험난한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 경북 영천의 한 농가. 벌통 앞에 풀 같은 거 있는 거 좀 뜯어버려. 그리고 착륙판 빼놔주고요. 예? 나란히 정렬돼 있는 흰 통이 바로 벌들의 집. 사람과 벌이 한데 엉켜 있다. 작은 몸속 안에 독을 지니고 있어 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게 벌을 다루는 일이다. 각 통당 한 5만 마리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5만 마리 들어있는 통이 한 500개 되니까 5, 25 해서 250만 마리. 아카시아 철을 위해 겨우내 사육한 벌들이다. 이때 양봉장에 들어서는 트럭 한 대. 양봉꾼들이 짐을 싸기 시작한다. LPG 가스 실었고, 미력이 실었고, 발전기 실었고, 갱이 실었고, 나 실었고. 예, 창녕으로 갑니다. 경남 창녕. 예. 제일 먼저 올해 창녕으로 이동을 하신 예,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창녕부터? 꽃이 빨랐어요. 5월 중순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들도 이동을 시작한다. 관건은 수백만 마리의 벌을 옮기는 일이다. 저녁에 저 집으로 와야, 다 와야 데리고 가죠. 그럼 못 데려가잖아요. 예, 길이 있어요, 얘들이. 여기 보이잖아. 아침에 나간 일벌들은 꿀을 물고 산에서부터 산에서 꿀을 이곳까지 물고 부지런히 꿀을 실어 나른다. 집단 생활을 하는 꿀벌 중에서도 꿀을 따다 나르는 일벌은 해질 무렵이면 본능적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이동 전 마른 쑥을 넣어 만든 연기를 피워준다. 이것은 사나워진 벌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천연 마취제 역할을 한다. 창녕으로 옮겨야 할 벌통은 모두 300여 개. 양봉꾼은 모두 7명이다. 갈 길이 멀지만 서두르는 이들은 없다. 이동 시 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화가 금방 찾아오거나 예민해진다. 오후 8시가 돼서야 비로소 짐칸이 가득 실렸다. 출발할 때는 이미 깜깜한 밤. 어둡고 좁은 산길을 향해 올해 첫 이동을 시작한다. 꿀을 떠야 되겠다. 그 목적만으로 가는 거지. 돈을 얼마 벌고 이런 거는 모르겠고 꿀을 떠야 되겠다. 이 아카시아 개화 기간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매일. 안 그러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는 20일 남짓. 양봉꾼들은 이때를 위해 1년을 준비한다. 이때는 가시거리가 몇 미터 되지 않는 험난한 길도 피할 수 없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다. 들어가봐. 늦은 밤 먼 길을 달려오느라 몸은 벌써 지쳐있다. 그러나 벌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더 급선무다. 한 30km 될까요? 30km. 허리와 어깨를 짓누르는 통증이 있지만 심적으로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벌통을 자칫 놓치기라도 하면 벌들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유리를 다루듯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까지도 온 몸에 힘이 들어간다. 밤에는 아직 쌀쌀한 5월의 봄날, 고된 노동의 흔적은 땀으로 남아있다. 씻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 다 나네요. 밤인데도. 그렇지. 벌침의 위협보다 더 곤혹스러운 게 이동 생활이다. 어둠 속에서의 작업, 벌통은 무사히 옮겨졌다. 이동하면서 혹시 유실되거나 피해를 입은 벌은 없는지 꿀벌들의 상태를 살핀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 비로소 꿀벌에게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덮개를 열어서 숨통을 틔워준다. 좀 써주실래요? 벌이 나오면 사람한테 붙어요. 벌 조심하세요. 벌 사람한테 붙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빛을 보면 벌은 공격적으로 돌변한다. 라이트를 켜면 안 돼요? 벌들이 불빛을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나한테 붙이지 말아요. 나한테 붙이지 마라. 꾸준하게 걸어가고 있죠. 밤에는 날라가지 않고 걸어가요. 잠깐 방심한 사이 제작진의 조명 앞에 몰려든 벌떼. 꿀벌과 20년 넘게 동고동락한 김용규 씨가 노련하게 벌들을 돌려보낸다. 고맙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벌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요. 벌의 습성을 아는 것에서 양봉이 시작된다. 자, 내려가시자고요. 벌에게 쏘이게 되면 보통 가려움증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어우, 맞네. 무지하게 쉬웠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요.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깊은 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양봉꾼들은 아침을 기약한다. 오전 7시, 벌들은 이맘때부터 꿀을 따오기 시작한다. 이곳에서 벌이 꿀을 빨아오는 밀원인 아카시아 나무까지는 약 2km 떨어져 있다. 밀원 가운데예요, 실상은 여기가. 그러니까 벌이 꿀을 물고 날라오는 시간도 짧고 음지에 있는 꽃, 양지에 있는 꽃 해갖고 꽃이 여러 편차로 돼 있어갖고 길게 꿀을 가져올 수 있으면서 밀원이 상당히 많은 양이죠. 꿀벌이 돌아올 수 있는 최대 이동 거리는 약 5km 정도. 극한 상황에서는 10km까지도 이동한다. 최적의 채집 반경은 벌통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이다. 집단 생활을 하는 꿀벌이 쉴 새 없이 꿀을 실어 나르는 이유는 알을 낳는 여왕벌과 수컷을 먹이기 위해서다. 일벌을 통해 자연의 산물인 꿀을 채취하는 것이다. 기대 반 걱정 반.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커다란 기계가 등장한다. 100% 자연산 꿀을 얻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예, 오늘은 정리체면인데요. 이게 이제 겨울 동안 대용식량 줬던 걸 다 빼내고 꽃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카시아 꽃이 피기 전까지는 설탕이 벌의 먹이가 된다. 천연 꿀 채취를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벌통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 모양이 꿀벌들의 방이다. 벌들을 떼내고 남은 벌집. 벌들의 먹이 저장소에는 설탕꿀이 박혀있다. 이것을 빼주는 걸 정리채밀이라고 한다. 일부러 다 비우는 거죠. 안에 있던 이물질 같은 거 비우고 청소를 해서 청소 앞에 사들을 여기다가 닫을 수 있게. 최상의 품질을 위해서는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벌을 떼어낸 벌집은 기계 안으로 들어간다. 대부분 수작업이지만 유일하게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게 꿀을 뜨는 일이다.
채밀기는 탈수기의 원리처럼 원심력을 이용해 꿀을 채취해준다. 설탕으로 만들어진 꿀은 사양꿀이라 불린다. 예, 이거 공업용 꿀로 들어갑니다. 식품 첨가제로. 더 좋은 꿀을 생산하기 위해 그만큼 더 많은 꿀을 비워낸다. 순수한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리고 비우는 작업이 먼저다. 정리 채밀만 해도 꼬박 며칠이 소요된다.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아카시아 꽃을 찾아 산길을 오르는 양봉꾼들. 가파른 오르막길과 무성한 나무 사이 길을 잃을 때가 많다. 아, 길이 없다. 길이 없어. 이들이 왜 산을 오르는 걸까? 수고스러워도 아카시아 꽃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제 꽃이 상태를 보고 꿀이 안 나올 것 같으면 확인을 하고 빨리 다른 데를 미룬 답사를 다시 해서 벌을 옮겨서 꿀을 받아야죠. 산을 오른 지 1시간 만에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다. 그러나 아직 아카시아 꽃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리에는 점점 힘이 풀리고 목도 타들어간다. 드디어 찾은 아카시아 굴락지. 눈으로 보기엔 꽃 상태가 나쁘지 않다. 우리 벌들의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우리 밀원입니다, 이게. 개화 시기는 하늘이 정해준다. 최적의 상태는 꽃이 만개하기 직전. 이때가 가장 많은 꿀을 딸 수 있는 시기다. 이미 많이 피긴 했지만 이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다. 아, 꽃 맛을 보자고요. 아침에 딱 보면은 꿀이 보여 있는 모습이 보여야 이 벌들이 가져왔을 때 쌓이는 양이 많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약간 조금 달콤한 느낌 아니고 들쭉지근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은 조금 있네요. 천연 벌꿀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것이다. 벌이 꿀을 1kg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꿀물로 나갔다 오는 횟수가 최소한 30만 번, 그리고 꽃으로 따졌을 때 한 10,000송이 이상 1kg 하는 거예요? 1kg 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달콤한 꿀 한 방울에는 엄청난 대가가 담겨 있다. 기운이 너무 냉해갖고 다시 양봉장으로 향하는 이들. 산에 오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동 양봉 시기가 되면 양봉꾼은 산속 생활을 시작한다. 임시 숙소는 천막이나 컨테이너 집이다. 휴식 시간도 몸이 편치만은 않다. 부은 거예요? 아, 그 버리게 쏘인 거예요. 어제 어쩌나게. 오선이든가 오선이지. 무장을 해도 소용없는 일. 신경이 집중돼 있는 머리와 목 부위는 특히 위험하다. 60대가 넘는 양봉꾼 사이에서 젊은 남성이 눈에 띈다. 데이트도 잘 못하면 어떡해요? 네? 데이트도. 아, 그건 초월하셨어요. 이제.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또 매력 있다고 생각했을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직업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아무도 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도 10년, 20년 뒤에는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겠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나 믿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가족들이요? 그럼요. 내일이 있기에 이 고생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 남자들만의 생활. 식사 준비도 스스로 해야 한다. 얼큰한 찌개에도 꿀이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양봉꾼만이 알 수 있는 맛이다.
맛이 확실히 부드러워져요. 고된 하루의 끝. 저녁때를 놓치긴 했지만 비로소 맛보는 달콤한 휴식 시간이다. 깊은 밤, 산속엔 정막만이 흐른다. 아카시아 꽃을 찾아 경남 창녕으로 떠나온 지도 3일째가 됐다. 약 300개의 벌통들. 이만하면 어느 정도 꿀이 차오를 때가 됐다. 오늘따라 유난히 벌통 주변을 맴도는 벌들. 이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한다. 꿀을 실어 나르지 않고 벌통 앞에 모여있는 벌들. 과연 이제 꿀을 채취해도 되는 걸까? 벌통 앞에 벌들이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날개짓과 같은 미세한 움직임도 이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 네, 여기다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어때요? 뜨끈뜨끈하죠? 뜨겁네요. 예. 자기네 체온 열로다 열을 내서 꿀을 묽은 꿀을 농도를 아주 좋게 말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벌이 숙성시키는 거죠. 수없이 날갯짓을 하면서 꿀의 양은 줄어들지만 대신 농도는 진해진다. 이제 비로소 꿀을 채취할 차례. 숙성된 벌꿀을 채취하기 위해 복면포를 뒤집어 쓴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가장 긴장되는 순간. 과연 기대한 만큼 좋은 꿀을 얻을 수 있을까? 수능 시험 끝나고 성적표 받는 느낌? 조심스럽게 벌통 내부를 들여다본다. 벌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한 벌들. 벌을 털어내는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 과연 꿀은 차 있을까? 여기 요 부분들이 이게 순꿀이에요. 아카시아 꿀. 네, 아카시아 꿀. 알알이 박힌 아카시아 꿀. 이만하면 수확이 좋은 편이다. 자연에서 얻은 벌꿀은 심장과 혈관 기능을 강화해주고 고혈압과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벌들의 위협 속에서도 가슴 한켠은 뿌듯하다. 이렇게 겨우내 준비하거든요. 추울 때보다 고생하고 한 게 좀 느껴지네요. 허리춤에도 머리 위에도 꿀벌들이 매달려 있다. 아무리 이골이 났다고 하지만 계속 쏘이면서도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아니 여기 다시 왔다는데. 아, 컨디. 그걸 글쎄 오늘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사나워. 그나마 벌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마른 쑥의 연기다. 쑥 연기는 벌은 물론 양봉꾼 몸의 감각도 무디게 한다. 하지만 시간을 지체하면 마취 효과가 사라지면서 벌이 더 사나워진다. 벌집은 순서대로 채밀기에 옮겨진다. 꿀을 채취하는 마지막 과정. 드디어 채밀기가 돌아가고 올해 첫 아카시아 꿀을 기다린다. 과연 꿀의 상태는 어떨까? 물처럼 맑으면서도 점성이 살아있는 끈끈한 액체. 이것이 바로 천연 아카시아 꿀이다. 빨리 끼워요. 아카시아 꿀은 이렇게 맑아네. 순꿀은 아카시아 꿀은 특유의 맛과 향기로 천연 보약이라 불린다. 빨리 와. 이 순간을 위해 지난 6개월 공을 들여왔다. 햇꿀을 보자 피로까지 풀리는 기분이다. 하나, 둘, 셋, 듭시다. 건배!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벌꿀.
단맛 안에 벌처럼 톡 쏘는 맛이 있다. 어때요? 아우 달아요? 아우 맛있죠. 아 힘나네요. 우리 이거 다 올려서 꿀맛이 같아요. 늦은 오후 땡볕을 피해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는 양봉꾼들. 아 그는 벌들이야. 그러나 이 순간에도 벌들의 공격은 계속된다. 이 시간조차 복면포를 벗을 수가 없다. 바지를 걷은 풍경도 이곳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다. 아네 진짜 싸한데. 쉴 때 잠깐 이렇게 바지 겨주시면. 에이, 꿈 같은 얘기지 그거. 뭐라고요? 꿈 같은 얘기라고. 뭐가 꿈 같은 얘기예요? 아 여기 현장에 의해서 벌 바닥에서 누가 반바지. 아무리 더워도 최소한의 보호막인 긴팔과 긴 바지를 벗을 수 없는 게 양봉인의 삶이다. 1억장짜리가 어디? 꿀맛 같은 휴식 시간도 잠시 작업이 재개됐다. 온몸이 가려운 것은 물론이요, 윙윙대는 벌떼의 소리는 거의 청각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양봉꾼에게 벌은 적이 아니라 공생의 관계. 벌집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 끝에서 뭔가를 떼낸다. 요거 먹은 놈들이 왕벌이 된다잖아요. 요거 먹고 자라고. 벌들의 젖이거든요, 로얄젤리가. 이걸 안 떼어나면 새로운 여왕벌이 태어나서 현재 있는 여왕벌하고 일부 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 제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데요? 만능의 자연식품이라 불리는 로얄 젤리를 맛본다. 이런 게 바로 양봉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것이다. 힘이 쫄난다. 사실 그 돌좀 여기다. 맛은 좋아요. 새콤하고 달달한 게 맛 좋아요. 이제 몇 시간 후면 해가 질 시간. 벌들이 돌아오기 전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쏠린다. 성난 모습의 벌떼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저거예요 저거. 나무 위에는 수만 마리의 벌떼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 무게에 나뭇가지가 휘청거릴 정도.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상황. 도대체 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를 위해 1년을 기다려왔다. 자연의 선물, 꿀을 위해 전국을 헤매는 이동 양봉꾼. 전체 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아카시아 꿀 생산량은 한 해 약 3톤에 이른다. 100% 자연산 꿀을 얻기까지 치열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예상을 빗나가는 자연의 법칙.
나무 위에 수만 마리의 벌떼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동 양봉꾼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된다. 꿀을 찾아 가장 먼저 찾아온 경남 창녕. 저거예요, 저거.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높은 나무 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벌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된 걸까? 비좁고 좁으니까, 자기 집에서 비좁고 좁으니까 살림을 쉽게 사람으로 따지면 재간한 거지. 군가한 거예요, 군가. 아니요, 거의 끝까지 들어갔어요. 우왕좌왕하는 사이 급히 밧줄을 꺼내든다. 벌떼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양봉꾼. 나와요. 혹시 벌 떨어져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흔들린다. 오우. 가지가 휘청거릴 정도로 벌들의 무리는 막강해졌다. 새로 태어난 여왕벌은 자신을 따르는 벌들과 새로운 집단을 만드는데 이것을 분봉이라고 한다. 자칫하다가 한꺼번에 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잣나무잖아 아직. 예. 아니에요.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밧줄만 연결해놓고 가만히 때를 기다린다. 준비만 해놓고 해진 다음에 할 거거든요. 아주 깜깜할 때. 왜 깜깜할게요? 빛이 없으면은 벌이 안 나니까 털어주면은 그 아래로 되도록이면 떨어지겠죠, 많은 양들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어야 미뤄둔 작업이 시작된다. 어둠과 구분이 안 되는 벌떼는 아직 그 자리 그대로다. 불 좀 바꿔주세요. 벌로다가 키면 안 돼요? 예, 떠들 때만큼은 저기 해주세요. 일반 후라시 갖고 와봐 줄라나. 요 정도 하면 괜찮나요? 아니야, 하지 마세요. 선생님한테 덤벼들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뒤집어 쓴다고 벌을. 예, 불 다 꺼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다. 없는데 비춰봐봐. 그런데 이때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이거 베테랑도 하기 어려운 작업. 이리 와서 촬영 한번 불 켜고 촬영해보세요 지금. 방금 전 나무에서 떨어진 벌들의 양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집단 생활을 하는 꿀벌은 자신의 집과 동족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매우 강하다. 한 마리의 여왕벌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지 20일이 지나면서부터 일벌은 꿀을 따오기 시작한다. 새 벌통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벌들을 유도하는데 폭풍전야처럼 긴장감이 흐른다. 저거 한 10만 마리 정도 될 겁니다. 사람한테 달려들었다 그러면은 조명 켜고 있어가지고. 네, 좀 그렇죠. 요런 부분들은 뭐 우리 일 도와주시는 분들보다 내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귀찮아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이제야 한시름 놓는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바람 소리가 거세다. 사람에게는 미약해도 이 정도의 바람 세기면 벌들에게는 태풍과도 맞먹는다. 바람에 마비되거나 탈진하여 죽는 경우도 있다. 벌에겐 치명적인 바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네,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꽃도 마찬가지다. 바람의 수분을 뺏긴 꽃은 그 사이 시들어버렸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꽃의 시체예요, 시체. 그리고 또 바람이 계속 세게 불으니까 이틀 만에 꽃이 끝나버렸어요. 벌금 시작하자. 짐을 푼 지 4일 만에 또다시 이사를 준비하는 양봉꾼들. 한 통당 5만 마리 정도가 살고 있는 300여 개의 벌통을 모두 옮겨야 한다. 벌통 무게도 상당할 것 같아요. 몇 킬로나 되는 것 같아요? 한 30kg 정도 되지 않을까.
벌을 키우고 꿀을 채집하는 것은 양봉의 기본이다. 이 무렵 아카시아 꽃을 따라 며칠 간격으로 이동 생활을 해야 하는 양봉꾼들. 무엇보다 인내심이 없다면 이런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들다. 해질 무렵이 되자 꿀을 따러 나간 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온다. 이 찌꺼기 벌들 최대한 합류시켜갖고 그래갖고 우리 식구들 데리고 와야죠. 짐칸에 실려 자기 집이 없어졌어도 벌들은 미아가 되지 않고 더부살이라도 한다. 자기 통이 아닌데 어떻게 왜 들어가냐? 집이 없잖아. 그 바로 옆에 위치에서 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해질녘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벌들을 위한 이들의 노하우도 있다. 벌통을 한 개 정도 놔두고 기다리는 것이다. 때맞춰 돌아오지 못하고 미아가 되는 벌들은 늘 있기 마련이다. 해가 질 무렵 짐 싣는 작업이 끝났다. 마지막 벌통까지 싣고 경남 창녕을 뒤로 한다. 다음 장소에서는 유밀히 잘 돼야 될 텐데요. 예예, 잘 될 겁니다. 꿀을 찾아 두 번째 장소로 간다. 아카시아 꽃 개화 시기가 늦어져서 북쪽으로 못 올라가는 상황. 적합한 장소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꽃 상황도 꽃 상황이고 너무 냉한 지역은 꽃이 있어도 꿀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냉하지 않은 지역에 꽃에 맞춰갖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죠. 양봉꾼들이 도착한 곳은 경북 영천시. 한 문중에 재단이 있는 곳이다. 고단해도 벌들이 잠잠한 밤에 짐을 풀어야 한다. 이동 양봉을 위해서는 꿀이 나는 좋은 몫을 보는 안목도 필요하다. 산으로 안 가고 있는 제가 같은 데도 불을 놓나 봐요. 예예, 첫째는 사람이 없고 예, 그리고 이 보통 제각들이 그 양지바로는 따뜻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전체가 산악인데 산 전체가 병풍처럼 써갖고서 미련이 아주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전국의 산야를 헤매본 자만이 터득할 수 있는 일이다. 국내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3만 8천여 명. 그중 50% 정도가 이동 양봉을 하고 있다. 현대판 유목민과 같은 생활. 젊은이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선야가 연장이에요, 연장. 왜 연장? 선 한장 봅시다. 아유, 선이 어때요? 굳은 살이. 연장이에요, 연장. 굳은 살이 빽빽하게 자리 잡은 손. 이 손으로 양봉 일을 해온 지 수십 년이다. 이렇게 양봉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40년 가까이 되나. 짐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도 양봉꾼의 목. 벌통을 옮기고 나서야 하루가 끝이 난다. 제가에서의 꿀 채취. 그런데 뭔가 표정이 심상치 않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벌들. 이미 죽은 벌들이 바닥에 한가득이다. 벌들의 집단 폐사.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다 농약피예요, 지금. 이미 수명을 다했거나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무언가에 취한 듯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벌들. 원인은 바로 근처 밭에서 살포한 농약이다. 개울가도 이미 심하게 오염된 상황. 벌은 주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벌들을 잃은 것일까? 겨우내 정성 들여 키워온 꿀벌이다. 능력 피해받아갖고 못 가요. 이게 엄청난 피해,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서만 죽는 게 아니야. 자식같이 키운다고 애껴가면서. 보면은 하나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면 입으로 갖다 놓고 굴어서 살려서 넣어줘요. 그만큼 애착을 갖고 키운 건데 이렇게 무참하게 농약으로다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착잡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갈 게지. 더 지체할 여유가 없다. 빨리 다른 아카시아 꽃을 찾아야만 한다. 지난 겨울 한파에도 벌들을 많이 잃었다. 거기에 아카시아 꽃마저 냉해로 피자마자 시들어버렸다. 꿀 채취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벌들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찾는 건 더더욱 어렵다. 첫째, 이동통신 그 탑만큼은 피하고 있습니다. 벌이 좀 소란스럽고 안정이 안 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려면 멀리 가는 것보다 빨리 옮기는 것이 급선무다. 차로 이동한 지 30분째.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저 하얀색 부분들이 다 아카시아 나무예요. 다행히 꽤 괜찮아 보이는 아카시아 군락지를 발견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직접 꽃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매일같이 산길을 오르는 일도 양봉군에겐 일상적인 일이다. 드디어 발견한 미론지. 과연 꽃의 상태는 어떨까? 뭐 이 정도 미론이면 뭐 충분히 꿀 많이 뜰 미론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는 벌통을 놓을 자리만 알아보면 된다. 저 나 벌 놓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벌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아, 참 이게 또 다 일 생겼구만. 꽃이 점점 줄어드니 양봉꾼 사이의 경쟁도 치열하다. 뭐야, 형? 어서오세요. 우리 형님이 또 갖다 놓으셨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러나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벌써 어두워진 밤.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근처 또 다른 곳에 미론지를 찾아 나선다.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축사나 민가와도 멀리 떨어진 곳. 이 정도면 양봉하기 적합하다. 아, 지금 여기 자리 답사 왔는데 전에 한 4, 5년 전에 놨던 자리가 벌 안 넣고 자리가 깨끗하니 좋네. 여기 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준비들 하시라고요. 한시라도 시간을 벌어야 한다. 또다시 꽃을 찾아 이동을 준비하는 양봉꾼들. 이 벌통을 몇 번이나 실어 날랐는지 모른다. 며칠 새 이루어지는 이동으로 온몸에는 피로가 점점 누적된다. 결정 나면 바로 이동을 해야 되나 봐요? 예예. 뭐 하루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그렇게 차이 날 때도 있고요. 하루 사이에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근거리에서는 바로바로 결정해서 밤에 이동을 시킵니다. 우리 직원들 오늘 고생할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피고 지는 아카시아 꽃.
늘 예상을 빗나가는 자연 앞에 시시각각 적응해야 하는 것이 양봉인의 삶이다. 또다시 오르는 산길이다. 과연 이곳에선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수백 번 반복되는 작업. 팔과 허리에도 남아있는 힘이 없다. 1년 중 이때만은 먹는 것도 잠자는 일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밤늦게 가시면 안 졸리세요? 예. 네? 졸리도 방법 없지. 벌들이 예민해질까봐 불도 켜지 못하고 천막을 세운다. 다리 밑은 땅에 대고 그대로 밀면서 올려 이렇게. 오늘 기둥이 안 서요? 야, 세웠고, 야, 굿샷 시기둥 세워. 벌통 들어가요. 저기도 하나씩 놔라. 쉴 새 없이 옮겨지는 짐. 이번에는 이부자리도 들어온다. 꽃을 쫓아 살아야 하는 이동 양봉꾼의 삶. 내일을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하루하루가 길어질수록 몸은 지쳐간다. 안 힘들다면은 거짓말이죠. 그래도 꿀 하나만 생각하고 지내니까 버틸만 합니다. 오늘은 이곳이 잠자리다. 아씨 어디 쏘였어요? 어우 많이 본네. 그동안 수십 번은 쏘였을 벌침. 이제는 목이 물리는 일처럼 무감각해져 버렸다. 빨리 누워요. 내일은 이 고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아카시아철에 뭐 짧죠. 저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이 정도 자고. 잠시나마 고단한 몸을 누인다. 새아침이 밝았다. 밤사이 무슨 일은 없었는지 벌통부터 살피는데 뭔가를 찾고 있다. 알이 가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벌집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여왕벌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한 마리의 여왕벌을 중심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꿀벌들. 그런데 여왕벌이 사라졌다. 가자, 왕 잡으러. 여왕벌을 구하기 위해 겨우내 벌을 사육하던 영천의 양봉농가로 향한다. 벌 한 통에 제가 한 5만 마리, 6만 마리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왕이 없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지나가면 그 벌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처음 이동 양봉의 출발지였던 이곳. 떠날 때 남겨두고 간 벌통들 사이에서 여왕벌을 찾아야 한다. 왕 찾아봐. 빨리 찾아봐. 벌은 암펄과 수펄이 있는데 꿀을 따는 일벌은 모두 암컷이다. 그리고 암컷이 태어나 계속 로얄 젤리를 먹으면 황금색의 여왕벌이 된다. 흔적거려져 이거. 나온다 이거. 잘못하면 왕 죽인다. 푹 싸놔. 찬바람 안 먹게. 또 먼 길을 달려가야 한다. 애지중지하며 여왕벌을 보호한다. 찬바람 들어가면 여왕벌 굳어. 양봉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면서도 까다로운 일이다. 여왕벌 하나를 위해 먼 길을 오갔다. 드디어 다시 도착한 양봉장. 멀리 공수해온 여왕벌을 넣어주는데 어쩐 일인지 여왕벌을 통 안에 든 채로 넣는다. 새로운 왕이 들어오면 적으로 생각하고 왕을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안에는 아무래도
왕의 냄새가 다시 얘네가 익숙해지고 좀 친해지면은 그때 서로를 받아들일 때까지 때를 기다린다.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모든 일은 순리에 맡긴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득하다. 양봉꾼과는 뗄 수 없는 소리. 누군가에겐 소음이지만 벌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앞에 벌들이 놀고 있는 것들은 우리 거진 찬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벌들이 놀고 있잖아요. 뿌리 다 차갖고. 지금 벌들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꿀 물고 와서. 자 보세요. 벌은 많아도 앞에 떨어지는 벌이 없잖아. 벌들이 다시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쳐있던 양봉꾼들에겐 단비와도 같은 일. 꿀 채취를 위해서는 우선 벌집에서 벌을 떼내야 한다. 이때가 가장 벌들이 예민해질 시기. 쑥 연기로 벌들을 안정시킨다. 다음으로 원심력을 이용해 꿀을 채취하는 채밀기에 벌집을 넣는다. 벌집 하나당 약 6리터 정도의 꿀이 나온다. 과연 기다린 보람이 있을까? 꿀을 받기 전이 양봉꾼에겐 가장 설레는 시간이다. 양은 좀 많이 나올 것 같네. 드디어 천연 보양식. 맑은 색의 아카시아 꿀이 쏟아진다. 한쪽에서는 벌들을 떼내고 한쪽에선 채미를 한다. 귓가를 울리는 소리. 시야도 가려지지만 꿀이 나오는 순간 마음만은 뿌듯하다. 농사로 치면 그야말로 흉작 끝의 풍년이다. 이 드럼통 하나에만 약 200리터의 꿀이 들어간다. 네, 이제 5드럼어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그래도 요 근래 좀 기회를 수확률이 좋을 것 같아요. 오로지 꿀을 위해 살아온 지난 일주일. 6시간 동안의 긴 작업 끝에 드디어 영천에서의 꿀 채취가 끝났다. 이렇게 채취한 꿀은 이제 사람들의 몸을 이롭게 할 것이다.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꿀 많이 나올 때죠. 앞으로 꿈이 뭐냐? 세계 최고의 꿀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마요카꿀 같은. 네, 어디로 가세요? 이제 또 꽃피는데 찾아가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경기도 안성. 꽃을 찾아 또 길을 나선다. 자연의 선물 꿀을 얻기까지 수백만 마리 벌들과 동고동락하며 자연 속에서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동 양봉꾼들. 달콤한 꿀 뒤에는 그들의 쓰디쓴 노동이 숨어있다. 꽃이 지면 다시 꽃이 피는 곳으로 이동하는 현대판 유목민의 삶. 남들이 가지 않는 어둡고 험난한 길이지만 고생을 자처한 그들이 있었기에 천연의 보약은 완성될 수 있었다. 다른 데로 쏘면 아파도 되는데 눈만큼은 쏘면 안 돼. 눈을.